트럼프 떠난 뒤에 쏟아지는 한미 협상 미스터리들. 자, 그 전에 협상 결과, 이번 협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양쪽이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선물을 교환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신라 금관 있죠. 그리고 트럼프에게 준 무궁화 대원장. 이걸 트럼프가 전용기 에어포스 1에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짓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영국 매체에서는 트럼프가 이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흡족하게 저 왕관하고 저 훈장을 받아갔죠. 근데 그 안에 야구 배트하고 야구공, 이것은 트럼프가 답례로 준 겁니다. 이재명에게. 자, 제가 어떤 이 선물을 가지고 신뢰를 걸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협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는 다 퍼주고, 가지고 온 것은 거의 없고, 야구 배트 하나 정도. 이렇게 저거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금관에 순금이 267돈이 있었고, 금값만 1억 8천만 원입니다. 저 금관에. 금만 1억 8천만 원치 들어갔습니다. 저 훈장에는 금이 190돈이 들어갔고, 금이 190돈, 은 110돈, 루비, 자수정, 칠보 사용해서 여기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 위에 트럼프에게 선물한 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한 거, 저 금관하고 훈장에 들어간 금만 해도 457돈. 지금 금값 엄청나죠? 457돈의 금이 들어갔고, 금액으로 하면은 3억 원이 넘는 그 선물을 줬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만족했죠. 대단히 감사하다. 소중히 간직하겠다. 착용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스럽다. 자, 저 훈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답례로 트럼프가 내놓은 것은 인장이 찍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인장이 찍힌 야구용품 한 세트입니다. 야구용품 한 세트. 야구 배트에 워싱턴 내셔널 소속의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고, 저 배트에 친필 서명, 야구 선수, 현재,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고, 야구 공에는 트럼프의 인장이 새겼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선물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뭐 비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징적이다. 트럼프가 가져간 것은 이번에 협상에서 엄청나게 가져갔고, 이제 선물처럼 비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온 것은 정말 빈약한데 그마저도 허위 발표일 가능성도 막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말씀드린 트럼프 핵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금 뭐 야권 좌파 정권 그 야권에서는 자아자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좌파 매체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성공적 협상 이렇게 포장하는 그 이재명 쪽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자,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 기만이다.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뭐 향후 10년간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1,500억 달러를 마스가에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3,500억 달러 투자가 현실이 된 거 아니냐. 여기서 한 푼도 깎지도 못하고 그냥 분납하는 것이 대성공이라고 이렇게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위 포장이죠. 그리고 수익 배분도 아주 불평등하다. 지금 발표할 때는 원금 회수 전까지 양국 5대5로 하게 됐다. 그전에는 미국에 90 가져가고 99대1로 하기로 한 것을 5대5로 했다. 이렇게 또 눈속임을 하는데, 그런데 원금 회수 후에는 그때 미국은 90%, 한국 10%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죠. 그래서 명백히 이것은 불평등한 수익 배분이다. 투자 주도권이 또 미국에 완전히 간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투자를 실패하면은 우리가
보낸 원금은 어디서 받아오느냐. 그리고 지금 외환 보유액에, 그러니까 외환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외환 보유액이 그대로 가라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10년 동안 준다는데, 외환 보유액이 나중에 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외환 위기가 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믿지 못할 보도가 미국 폭스뉴스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한국은 미국 에너지에 6천억 달러, 850조 원을 투자하고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지불을 했다. 자, 3,500억 달러는 지금 발표한 거죠. 이 관세를 이제 25%에서 15%로 인하하기 위해서, 자동차 경우에. 그런데 미국 에너지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거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한국은 미국 에너지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6천억 달러면 850조 원입니다. 하고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지불한다. 핵 추진 잠수함 군주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자, 그리고 그 대신 마치 핵 추진 잠수함 군주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죠. 엄청난 돈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핵 추진 잠수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협상이 지금 완료가 됐다는데 합의문은 없고, 지금 계속 미국발로 우리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발표 다른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거는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앞뒤 양쪽 말이 다른 것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하면서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서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러턴이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률이 100%다. 이거 들어보셨죠? 지난번 7월 말에 할 때도 우리는 이거 다 막아냈다. 쌀하고 가장 민감한 쌀하고 소고기 수입을 막아냈다고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한국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새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김용범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핵심 경쟁국, 우리하고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러턴익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상의 일부분이 아니다. 이건 협상도 안 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이 김용범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러턴익은 그거 트럼프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트럼프에 의해서 지시되고 다 승인될 거야. 뭐 한국하고 협의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자파 매체인 프레시안도 제목이 오늘 이런 게 달렸습니다. 관세 합의 하루 만에 다른 말 하는 한미, 미국 반도체 관세 협의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농산물 시장 개방도 러턴익은 한국 시장 전면 개방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추가 변경사항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트럼프가 한국이 6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자파 매체가 이거 뭐지? 하고 주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지금 최대의 자랑거리는 이겁니다. 오늘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국방력 정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하고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핵 연료 공급을 위해서 후속 합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기사 내용을 다 올리고 이재명이 트럼프가 나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화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런 그 기사 내용을 다 올리고 트럼프가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강력 지지했다.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다. 이렇게 자자찬하고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핵잠수함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연막탄, 교란카드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내가 그냥 제가 11을 걸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다른 협상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3,500억 달러 한 푼도 깎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점이 많고 하니까 뭔가 하나 결과를 내놓으려고 이 핵잠수함 문제를 꺼낸 것 아닌가. 그것이 일종의 연막탄, 교란카드다. 이렇게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모두 발언을 하면서 생중계 될 때 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좋겠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오케이, 승인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치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언론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언론도, 트럼프가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인가 7번째인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상 실패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넘겨준 그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걸 꺼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중앙일보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오케이 했으니까는 핵 잠수함 도입 의문부호를 달고 아니야 의회 승인 협정 넘을 산이 많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이 말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의 속도. 말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 이재명이 직접 핵잠 연료 공급을 공개 요청한 직후에 공감이 형성됐다. 이 용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트럼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이렇게 막 나오니까 마치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만으로 핵 잠수함 보유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핵 연료 공급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은 비확산 체제 수호 측면과 맞물린 데다가 핵을 확산시키면 안 되는 그리고 별도 협정 체결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법적 절차도 남아있다. 자, 그래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여기도 이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협력하기로 되어 있지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촘촘히 지금 제한을 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이게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일본, 대만의 핵 무장 움직임을 자극을 할 수도 있어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중앙일보 그까지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공수표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여기에 대해서. 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언제냐? 2017년. 문재인 때죠. 문재인 때. 자, JTBC 2017년 9월 20일자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로 해서 트럼프 핵 추진 잠수함 두고 개념적 승인 도입 가시화되나? 자, 승인이라는 이야기가 저기서 나오죠. 트럼프가 이미 핵 추진 잠수함 두고 여기 이제 개념적이라고 붙였지만 어쨌든 승인을 했다. 이게 2017년이니까는 8년 전에 이런 게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마치 새로 트럼프가 승인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사 내용 이런 겁니다. 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때 문재인하고 그때 트럼프 일기 때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거의 무제한으로 수중에 머물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군의 방어 체계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는 것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된 바 있는데 이달 초에 한미 그러니까는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전화 통화를 한 직후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한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한 개념적인 승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JTBC 취재를 해보니까는 여기서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표현한 군 장비는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었다. 그때 이미 승인을 했다. 핵 추진 잠수함 우리나라가 만드는 데 대해서. 자, 트럼프가 그때 문재인하고 통화를 한 뒤에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념적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JTBC 취재를 해보니까 개념적 승인은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때 정부에서도 문재인 쪽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JTBC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때 JTBC의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개념적 승인은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뜻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과 장기성을 언급을 했고 트럼프는 큰 틀에서 동의했다. 자, 이미 그때 승인 동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왜 안 됐느냐? 이게 지금도 안 됩니다. 이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가 보도한 대로 원자력 협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내에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핵 확산 금지조약.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를 지켜라. 이렇게. 이게 근데 왜 안 됐느냐? 왜 안 됐는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인물이 최종건인데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핵 잠수함 도입을 거론을 했다. 거론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왜 한 대만 이야기 하느냐? 한 2대 사가. 한 2대 만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는 한국의 핵잠 도입에 긍정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부 차원의 반대에 부딪혀서 핵잠수함 도입이 좌절됐다. 자, 여기서 이제 핵잠수함 도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오늘 트럼프가 우리 핵잠수함을 만드는 걸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 그렇게 다 미국 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겁니다. 승인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전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관들 때문에 미국 안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았던 거죠. 현실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8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마치 처음 승인을 받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아자찬을 하고 다른 협상에서 불리한 결과를 내는 것을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에서는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자파 매체입니다. 다. 트럼프가 SNS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면서 한화, 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미국 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서 가져오는 형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엄격히 보호되는 기술이란 평가가 나오는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미국이 과연 한국에 제공할지 한국의 제조 역량이 축적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서 들여오더라도 과연 그게 우리 기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뭐 여러 가지 협정 문제나 미국 의회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이제 승인을 했다는 그 내용인데, 이것을 마치 최초로 한 것처럼, 그건 이 성과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아자찬을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